결혼 9년 차 부부입니다. 1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. 남편과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. 상황을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을 먼저 좋아해 접근했는데요. 여자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. 가정이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건데 정말 낯두껍지 않나요?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의 문턱에 와 있는데요. 그 여자는 자기와 남편은 운명이라며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말만 합니다. 증거가 있고 저는 소송까지 접수한 상태인데요.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자 바람대로 이혼을 해줘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봐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. 세상에 간통죄는 도대체 왜 없어진 건가요? 이 여자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억울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.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. 아니 무슨 문명이라니요.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신데 아이들이 그런 불륜 사진까지 봤다니 이 우리 상담자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 또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.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일단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하셨다고 하셔서요. 일단 많은 준비 작업을 하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부정행위 소송을 하게 된 거는 보통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원을 변호사로서 소송을 하러 가보면요. 앞 사건을 이제 부득이하게 대기하면서 좀 보게 되는데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부정행위 사건이 앞에 사건 진행되는 경우를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정행위 소송이 정말 많이 있다.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이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어요. 2015년도에 그 간통죄는 없어졌는데 이 간통죄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. 네, 뭐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뭐 빙자해서 간음했다는 부분 처벌될 때도 있었고요. 지금과 같이 간통죄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. 그 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그런 실상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실 그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 뭐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간통죄 폐지 전후로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이제 외도로 인한 이혼을 하실 때에는요, 그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만 이혼 사유로 주장하셔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. 그래서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부정행위만으로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된다, 이혼을.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상담자가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? 질문하셨는데 어떤가요? 물론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지금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에서 승소는 매우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. 이제 상대방이 이런 소송에서 하는 항변은요, 보통은 이제 인정 취지로 잘못했다, 금액을 깎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보통일 텐데요. 굳이 이제 자기가 몰랐다든가 뭐 유부남인 거를 몰랐다, 아니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. 그래서 내가 이 부부의 이혼이나 파탄의 원과 관계를 제공한 적이 없다. 이제 이런 항변을 할 때도 있는데요. 사실 이런 항변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장의 상사고 같이 일한 지 오래된 부하 직원입니다.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과연 상사의 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? 절대 그렇게 인식하기에는 좀 경험칙상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. 과연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, 그래서 내가 아무 책임이 없다, 이런 주장을 하기에도 정상적으로 뭐 별거를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한 부부도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별로 유효한 설득력 있는 항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상대 여성이 내뱉은 뻔뻔한 말들이 있어요. 뭐 우리 운명이다 이런 내용들.
이런 내용의 문자나 녹취 같은 게 있다면 이것도 소송에서 증거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물론입니다. 일단 상대방과 그 부정행위한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서로 간에 이제 만남에 관한 모든 증거들을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혹은 이제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경우가 보통인데요. 만약에 그 불륜행위의 상대방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취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더더욱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해서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요. 아이들 문제나 재산 분할 같은 좀 복잡한 문제 어쨌든 시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상간녀 소송은 일단 제기를 하시는 그런 상태인데 이혼과 이 상간녀 소송은 좀 더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. 네, 변호사님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, 불륜행위를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는 있은 날로부터 2년, 안 날로부터 6개월 이 기간 안에만 이혼 선고를 해야지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소한의 그런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. 민사적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.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. 그래서 이 손해 및 가해자를 그러니까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 상간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그러한 방식도 가능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혼인 관계는 유지를 한 상태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상간녀 소송이라는 것이 위자료 청구 소송, 네. 그러니까 결국 금전,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소송인데 그 인정된 액수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뭐 이혼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기보다는요. 실제로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그 정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횟수가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인정이 되는데요. 실무상으로는 최대 한도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지금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횟수가 뭐 아주 뭐 1, 2회 정도로 경미하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미만의 범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이혼도 하고 부정행위 청구도 하고 이런 경우에 약간 주의하실 부분이 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위자료 외에 재산 분할을 받기도 하는데요. 만약에 그 위자료가 부정행위를 유일한 원인으로 해서 배우자가 지급한다라는 성격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정행위 상간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부 변제가 이미 공동 불법행위자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해서 자기 금액이 전체 총액에서 좀 공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이혼할 때의 금액에 대해서 재산 분할 명목으로 금액을 높이시든 이렇게 위자료 명목이 딱 특정되지 않게 좀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부정행위를 한 사람하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하고요. 둘 사이에서는 공동불법행위라는 측면에서 둘이 서로 내부적으로 총액에 대한 내부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도 가능하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아이들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이 사진을 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이제 아이들한테 과연 그러한 끔찍한 사진이나 환경이 어떻게 제공이 됐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상간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 상당한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안에 사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어쩌다가 아이들 그 우연히 봤다거나 뭐 부모님의 어떤 핸드폰을 우연히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일부러 누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. 그 경우에는 사실 그 행위를 별도로 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잖아요, 변호사님. 그렇다면 이 상대방 여성을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형사처벌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고요. 정식으로 이후 법 규정에서도 삭제가 됐습니다.
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. 네, 이제 부정행위가 난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드실 텐데요.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마음에 충분한 위자를 받으시고 이혼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거,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주장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